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또 제가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 지금은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가가 떴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질 못하고 밑으로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의 종가 기준으로는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이유라고 할 건 없습니다. CPI 지수와 그리고 이번 주 연준 발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 내용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내가 보고 움직일 거니까 그때까지는 관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은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갈 이유를 모르겠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내려갈 이유도 모르겠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안 잡히는 건가 싶으면서도 수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잡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다 생각하기에는 경기가 안 좋고 또 안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제로 부도 위기가 있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망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은 사실 수급도 그렇게까지 좋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쭉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매수로 꾸준히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도 꼬여 있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한 상승 베팅은 저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보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화일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세를 꾸준히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지금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요, CBI부터 해가지고 18종목인데, 국제약품, BC월드 제약, 그리고 명문제약 등등, 이연제약 등등, 상당히 많은 제약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역시 여전히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형지 INC가 지금은 하한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버킷 스튜디오라든가 어제 급등 나왔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경보제약부터 살펴볼 텐데요. 경보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나와 있는 모습은 역시나 과대 낙폭, 그러니까 바닥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죠. 많이 빠져 있다가 바닥을 슬슬 잡더니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은 뚜렷한 이슈가 없더라도 뭔가 단순 테마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고 그 정도의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장이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장이 별로 안 좋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2021년 급등 나오고 22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장 안 좋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하면요. 보통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다시 주도주가 돼서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제약 바이오주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급등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 감기약 대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원료 회사들이 조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원료 관련주, 뭔가 원료 의약품을 파는 이런 화일 약품 같은 기업들이 이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약을 파는 회사가 있고요. 그 약을 만드는 원료를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약도 팔지만 이제 원료도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 의약품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업은 일단 뭐 3,500원 정도까지는 또는 3,000원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내려왔을 때 이번 여기 있을 때 2,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못했다면은 이번 급등 이후에 빠져줬을 때 2,3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화일약품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경보제약인데요. 경보제약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원료의약품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일약품하고 동일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은 일단 뭐 원료의약품 분야에서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종근당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일단 화일약품에 비해서는 적자로 조금 돌아섰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원료의약품 테마와 그리고 1년 정도의 적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엄청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화일약품 급등과 함께 경보제약도 사실 급등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품절주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도 끼가 있다. 약간 튀어오르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은 일단 뭐 9,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5,000원에 가깝게 밀렸을 때 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 두 기업은요. 단순 테마라는 의미에서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인데 이제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을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일단 중국 뭐 감기약 대란 이런 걸 빼놓고 딱 봤을 때 좋은 의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봤을 때는요. 시장 역시나 이번에 한 번만 빠져준다면은 바닥이 잡힐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 한 번 빠질 때 누구나 바닥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지는 못하게끔 아마 조금 무섭게 조금 강하게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경고해드리죠. 악재가 나올 텐데 그 악재에 속지 마라. 우리는 사야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을 때 깊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에 그 악재의 영향력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전히 시장은 산타고 뭐고 지금 뭐 영 안 좋아요. 그리고 산타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살림살이 나아질 만한 선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소심하게 우리는 우리 살 길이나 찾아가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두 종목 빼고는 사실 뭐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제약 바이오라는 기업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뭐 잡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개별 테마로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지금은 쓸데없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면 지금 오늘의 상한가는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은 여전히 약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전히 그냥 연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할까,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